아들만 자식이고 딸들은 자식 아니에요? 큰딸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명절 저녁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72세 이선호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뜨거운 차가 살짝 넘쳐 손등을 적셨지만 그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례상을 정리하며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둘째 딸 미정과 막내 딸 미선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고 첫째 정호는 멀뚱히 동생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선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 미영의 표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서운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했던 큰딸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정도라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쌓여 있었을까요?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선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가족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 미숙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눈빛에서 결국 이런 날이 왔구나 하는 체념이 보였습니다. 미숙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모르세요? 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결혼할 때는 모든 걸 다 해주셨잖아요. 예식장부터 신혼집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챙겨주셨으면서. 이선우는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정호의 첫 번째 결혼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30살이 되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선우는 정말 기뻤습니다. 가문의 장남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이선우는 없는 살림에도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심지어 신혼여행비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주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도 우리 아들 결혼한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 살 때도 1억 주시고 사업한다고 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빠가 사업 실패했을 때도 다시 사업 시작한다고 할 때도. 이선우는 딸의 말을 듣기가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호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집 장만할 때 1억, 첫 번째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또 2천만 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1천만 원. 계산해 보니 4억 가까운 돈이 아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 돈들은 모두 이선호가 평생 목수일로 모은 피땀 어린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해외까지 나가서 3년간 구슬땀을 흘려 번 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조금씩 모은 돈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막내 미선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항상 가족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막내답게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미영의 마음속 응어리는 이미 터져나온 상태였습니다. 무슨 이유?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우리 셋 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대학 갈 때도 집안 형편 어렵다고 포기하라고 하시고. 이선우는 미영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딸이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미영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선생님들도 꼭 대학에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선우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대학이야? 여자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매정한 말이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시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댁에서 혼수 목록 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둘째 미정도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작스럽게 결혼 날짜가 정해져서 뭐 하나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잖아요. 이선호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딸들의 결혼 때를 떠올리니 정말 미안했습니다. 미영이 결혼할 때는 시댁에서 6개월 안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해서 이선호가 2년 정도 미루자고 했었습니다. 딸에게 제대로 된 혼수라도 마련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댁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변변한 혼수도 없이 딸을 시집 보내야 했습니다. 미정과 미선의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마당의 감나무 잎사귀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자연의 소리와 대조적으로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아, 나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면 오빠는 가만히 있어. 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부모님께 하는 얘기야. 오빠 잘못이 아니라고. 정우는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서 계속 있으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정호야, 이선우는 정우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선우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목수일로 거칠어진 이 손으로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들어오는 일상을 수십 년간 반복했습니다. 해외까지 나가서 3년간 구슬땀을 흘려번 돈으로 도박빚을 갚고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노력의 방향이 아들에게만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미영아, 이선호가 입을 열려던 순간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만 도와주시지 말고 이제는 좀 공평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미영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 문을 여는 소리, 차 시동을 꺼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이선호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차가 멀어져 가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거실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선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선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창문에 어른거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 미숙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이선호의 마음은 40년 전 그 시절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25살의 이선호는 매일 밤 동네 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만 겨우 마친 서름이 술로 남아 달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선호는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꼭 고등학교에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가난했습니다. 공부보다는 일찍 일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이선호의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그 아쉬움과 원망이 술과 도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공부를 계속했다면, 부모님이 돈이라도 있었다면 하는 생각들이 매일 밤 이선호를 괴롭혔습니다. 야, 이선우, 오늘도 또 졌냐? 화투판에서 며칠째 돈을 잃어가며 돌아오는 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농과 밭이 하나둘씩 팔려나가는 것도 모른 채 그는 도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갓 20살이 된 아내 미숙이 첫째 정우를 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아기였습니다. 뱃속에는 미영이가 있을 때였죠. 여보, 오늘도 늦었네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20살 미숙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시집 올 때만 해도 이런 남편일 줄 몰랐거든요.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매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한다는 것도 도박을 한다는 것도 시집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술에 취한 이선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숙은 아기를 더 꼭 안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갓 시집 온 20살 신부에게는 모든 것이 무서웠습니다. 친정은 멀었고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도박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미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술이 들어간 이선호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미숙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벽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어린 정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숙은 아이를 달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이혼하라고 권했지만 뱃속의 아이와 갓난아기를 생각하니 차마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만 내가 이혼하면 이 아이들은 누가 지켜주나. 그런 밤이면 미숙은 정우를 업고 뱃속이 무거워진 몸으로 친정으로 피신했습니다. 시골길을 1시간 넘게 걸어서 말입니다. 깜깜한 밤길을 아기를 업고 걷는 것은 정말 무서웠지만 남편의 술주정보다는 나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영, 미정, 미선이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네 아이는 모두 아버지의 술주정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떤 날은 이선호가 동네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5살이던 미영이 그런 장면을 본 날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와 주먹 다짐을 벌이는 것을 보고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그날 밤 미영이 미숙의 치마폭에 파고들어 떨었던 모습이 이선호의 뇌리에 선명했습니다. 어린 딸의 떨리는 작은 몸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평상시에는 아이들을 정말 예뻐했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과자를 사다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없는 돈을 쪼개서라도 사주려 노력했습니다. 아빠, 사탕 사주세요. 어린 미정이 졸으면 이선호는 주머니를 뒤져서라도 사탕을 사주었습니다. 우리 딸 예뻐 죽겠네.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죠. 해외에서 목수일을 하고 돌아오던 날 이선호는 아이들과 아내를 위한 선물을 한아름 사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가족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미영이는 예쁜 원피스, 미정이는 새 구두, 미선이는 인형, 정우는 운동화. 이선호가 선물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미영이 원피스를 입고 빙글빙글 돌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했다. 이제 열심히 살게. 그때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이선호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술과 도박에 빠지지 않겠다고, 가족을 지키는 가장이 되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것, 제대로 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 아쉬움이 점점 커져서 아들 정호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못다한 공부도 시키고 내가 못해본 사업도 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서 정호에게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가문을 이어갈 존재이고 딸들은 언젠가 시집갈 존재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선호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의 선택들이 지금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들을 위한다는 마음이 딸들에게는 차별로 느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찬장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은 어제 밤일로 복잡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오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딸이 그런 말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따뜻했지만 미숙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어젯밤 미영이가 떠나간 후 밤새 뒤척였던 남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여보, 한숨도 못 잤지? 이선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져 보였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잠이 오겠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밤새 속으로 울었던 탓인지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미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이선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이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우며 견뎌온 세월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숙의 마음속에는 40년 전 그 시절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남편의 술주정과 도박으로 고생할 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네 밭일을 다니며 내 아이를 키웠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 미숙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이선호가 도박으로 빚을 지고 술주정을 부릴 때 어린 내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동네 농가를 돌아다니며 일품을 했습니다. 밭에서 콩을 따고 고추를 따고 김장철에는 배추를 절이고 손톱에 흙이 끼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일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저녁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이선호가 도박에서 잃어오는 돈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했거든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 하나 사주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여보가 해외 나가서 일할 때가 차라리 나았어요.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외로웠지만 그래도 술주정을 듣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3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우는 고등학생이었고 미영이는 중학생, 미정이와 미선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내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 보여서 미영은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동생들 밥 차려줄게요. 15살 미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늘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미숙이 밭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와도 미영이는 이미 동생들 숙제를 봐주고 저녁까지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힘드니까 저희도 도와야죠. 그때 미영의 기특한 모습이 미숙의 눈에 어렸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놀고 싶었을 텐데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큰딸이었습니다. 그런 미영이 어제는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토해낸 것입니다. 이선호가 해외에서 돈을 벌어 돌아온 후 집안 형편이 나아졌을 때도 미영의 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빠, 저 대학 가고 싶어요. 미영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선생님들도 꼭 대학에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대학이야? 여자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해. 이선호의 단호한 반대에 미영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 대신 장학금을 주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 후에도 미영의 희생은 이어졌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미정과 미선의 학비를 대주고 용돈을 주며 언니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은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하지 못하면서도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언니가 돈을 못 모으잖아. 미정이 미안해하며 말했을 때도 미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미정아.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그렇게 미영은 30이 넘어서야 결혼했습니다. 결혼이 결정되었을 때 시댁에서는 6개월 안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이선우는 딸에게 제대로 된 혼수도 마련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2년 정도 미루자고 했지만 시댁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댁에서 혼수 목록을 달라고 했을 때 미숙은 정말 창피했습니다. 내놓을 만한 게 없었거든요. 다른 집 딸들처럼 이불, 그릇, 가전제품,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해 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이선우가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미안해. 시집 가는데 아무것도 못 해줘서. 아니에요, 아빠. 그동안 키워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전화기 너머로 미영이 펑펑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딸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미정과 미선의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결혼 날짜가 정해져서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그때마다 이선우는 아들 정호의 사업 자금을 보태주느라 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엄마 아빠가 도와준 거 하나도 없었는데 가끔 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숙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에게는 결혼 비용, 집장만, 비용, 사업 자금까지 아낌없이 주면서 딸들에게는 정작 해준 게 없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라도 정우한테 돈 그만 주자고 했잖아요. 미숙이 이선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아이들이 지금처럼 얼굴이라도 보고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선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 딸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 풍경과 달리 이 집안의 마음들은 갈갈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정우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을 때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도움 요청들, 사업 자금, 생활비, 또 다른 사업 자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딸들의 서운함을 무시하면서까지 아들만 도와야 하는 걸까요? 미숙은 45년 결혼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의 술주정과 도박으로 고생했던 것도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우며 견뎌온 것도 모두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족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지 3일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루도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던 큰딸이 연락을 하지 않자 이선우와 미숙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선우는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보, 미영이한테 전화해 볼까요? 아니야. 아이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이선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정말 화가 많이 난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큰아들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정호야. 잘 지내니? 정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시간 되실 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든 와라. 전화를 끊고 이선우는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정호가 온다는데 무슨 일이 있나 봐. 아마 동생들 이야기 들었나 보네요. 미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호는 동생들에게서 그날 있었던 일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후 늦게 정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4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앉아라. 차 한잔 할까? 네, 아버지. 거실에 앉은 정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동생들이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어요. 이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미영이가 많이 서운했나 보구나. 그뿐만 아니에요. 미정이, 미선이도 마찬가지예요.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이선우는 아들의 고개 숙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우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런 일까지 생겨서 얼마나 힘들까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거지.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정우는 자신이 받은 도움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30세의 첫 번째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집 장만할 때 1억, 여러 번의 사업 자금들. 정말 많은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갚을 게 뭐 있어.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의 서운함을 알고 나니 자신이 받은 도움들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을 부리던 시절, 정호는 맏아들로서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과 싸우거나 엄마에게 소리를 지를 때 정호는 동생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습니다. 오빠. 아빠는 왜 저래? 어린 미영이 울먹이며 물었을 때 정호는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정호 자신도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언제 자신에게 날아올지 몰랐거든요.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큰 기대와 부담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해외로 일을 나간 3년 동안 정호는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동생들 앞에서는 어른처럼 굴어야 했습니다. 정호야, 내가 이 집안의 맞으니까 동생들 잘 챙겨야 한다. 엄마의 말에 정호는 네, 엄마라고 대답했지만 정작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었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후 집안 형편이 나아졌을 때 정호에게 쏟아진 관심과 지원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정호야, 넌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아들이니까 뭐든지 해줄게. 아버지의 그런 말이 고마우면서도 때로는 무거웠습니다. 동생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어떨지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했을 때 정호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내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매일 싸우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도움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과정에서 동생들이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동생들한테 사과해야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저 때문에 동생들이 서운한 감정이 쌓인 것 같아요. 이선우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호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저한테는 도움 주지 마세요. 정호의 말에 이선우는 놀랐습니다. 왜? 동생들이 더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스스로 해봐야겠어요. 45세 아들의 이런 말을 듣자니 이선우는 착잡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정호야, 내가 어려우면 언제든 말해.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정호가 돌아간 후 이선우와 미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정호도 많이 고민하고 있네요. 그러게. 정호가 이제야 철이 들었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딸들의 서운함, 아들의 부담감, 그리고 이선우 자신의 혼란.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서로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모든 자녀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선우의 고민도 깊어져 갔습니다. 미영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선우와 미숙은 딸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미영이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다리는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둘째 딸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미정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시간 되실 때 미선이랑 같이 집에 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 와라. 전화를 끊고 이선우는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이랑 미선이가 온다는데 아마 미영이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아. 그러게요. 아이들 마음이 어떨지. 다음 날 오후 미선이와 미정이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두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밝던 둘째 딸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가족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언니 이야기 때문이에요. 이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미영이가 많이 서운해하지? 네, 많이 서운해해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선우와 미숙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딸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화내거나 서운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미정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오빠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건 이해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선우는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서운한 건 다른 거예요. 뭐가 서운해? 이선우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는 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이 말에 이선우는 당황했습니다. 딸들이 힘들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아버지, 제가 결혼 초기에 정말 힘들었어요.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며느리 교육한다고. 정말 매일 울었거든요. 이선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힘들지 않냐, 뭐 도울 일 없냐 물어보셨다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미선도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직장을 잃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내야 하나,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이선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딸들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때 말을 안 했어? 말했으면 도와주셨을까요? 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 도와주느라 바쁘셨을 텐데. 이 말에 이선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미선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서운한 건 아버지가 저희를 믿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오빠한테는 사업해라, 돈 줄게 하시면서 저희한테는 여자가 대학 나와서 뭐하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만 하시잖아요. 이선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저희도 좋은 대학 나와서 뭔가 도전해보고 싶고 꿈도 있어요. 그리고 미정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아버지 노후 자금이에요. 이 말에 이선우와 미숙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저 딸들이 정우한테만 돈을 줘서 섭섭해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빠한테 계속 돈을 주시면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해요? 미선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 살면 상관없겠지만 저희도 평범한 가정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시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딸들의 이런 걱정을 듣자니 이선우는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저희가 오빠한테 그만하라고 말한 거예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걱정돼서요. 이선우는 딸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오빠만 편애한다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얘들아, 이선우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너희 마음을 몰라줘서. 어머니는 잘못 없어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희 편이었잖아요. 그날 오후 긴 대화를 나눈 후 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선우는 그제서야 딸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참 바보였네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이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어. 이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이선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딸들에게 관심이 없었는지, 딸들이 얼마나 부모님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그저 아들만 도와줘서 서운해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의 노후 자금까지 걱정하고 있었다니.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이선우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선우는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술과 도박으로 방황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정신을 차린 후에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해외까지 나가서 목수일을 하며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차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아들과 딸을 다르게 대했을까? 이선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아픔, 제대로 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서러움. 그 아픔이 아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못다한 꿈을 아들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딸들은 어떨까요? 딸들도 똑같이 자신의 자식인데 왜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까요? 딸은 시집가면 남의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결혼을 해도 딸은 여전히 자신의 딸이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미정이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정말 딸이 고생할까 봐서였을까요? 아니면 여자는 집안일만 해야 한다는 편견 때문이었을까요? 이선우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라 하면서 딸들에게는 처음부터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당 한쪽에서 자라고 있는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잎을 무성하게 키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나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자신은 아들에게만 햇볕을 주고 딸들에게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우는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 말이 다 맞아. 내가 너무 차별했어. 미숙은 남편의 이런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이선우가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변해야겠어. 이선우는 정말로 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72세의 나이에 평생 가져온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쉬울까요? 그날 오후 이선우는 큰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아빠야. 아버지. 미영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탓인지 서먹한 느낌이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잘못했어. 전화기 너머로 미영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해. 그동안 차별했던 것, 너희 마음 몰라준 것. 아버지. 미영아, 아빠가 바뀔게. 늦었지만. 미영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미안해요. 그렇게 심하게 말해서. 아니야. 내가 말해줘서 고마워. 안 그랬으면 아빠는 계속 몰랐을 거야. 전화를 끊고 이선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용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말로만 바뀌겠다고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선우는 메모지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정우한테 더 이상 돈 주지 않기. 딸들의 꿈 지지해주기. 딸들이 힘들 때 관심 갖기. 아들, 딸 구별하지 않기. 노후자금 지키기.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정우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딸들의 마음을 위해서. 그날 저녁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로 바뀌어 보자. 어떻게요? 우선 정우한테 더 이상 돈 주지 말자. 그리고 아들, 딸 차별하지 말고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막지 말고 응원해주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뀌면 되죠. 이선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안도 저렇게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요? 모든 자녀들이 서운함 없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선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선우가 변화를 다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선우는 정말로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딸들에게 안부 전화를 더 자주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려 애썼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딸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믿고 지지해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정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는데 빚만 2천만 원이 남았어요. 이선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으니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정호야, 진정하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선우는 즉시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해 줄게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들과의 약속, 그리고 자신의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정호야, 아빠가 당장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예? 정호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도 더 이상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기로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도 나이가 들어서 노후 자금을 생각해야 하거든. 하지만 정호야, 내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믿어. 전화를 끊고 이선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고 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숙이 옆에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알아. 하지만 쉽지 않네. 그날 밤 이선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딸들과의 약속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다음 날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미영의 따뜻한 목소리에 이선우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오빠를 도와주지 않는 게 맞을까?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도 이제 나이가 45이에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도와주시면 오빠는 언제까지 의존하게 될까요? 미영의 말이 이선우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정말 큰일이 생기면 저희도 오빠 도울 수 있어요. 이 말에 이선우는 놀랐습니다. 딸들이 오빠를 돕겠다고 하다니. 미영아, 아버지가 변하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며칠 후 정우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스스로 해보려고 해요. 정우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거든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빚을 갚아보려고 해요. 이선우는 아들의 이런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에게 의존했다면 이번에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정말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네, 알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제가 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미정이 카페 준비 상황을 이야기했고 미선이는 학습지 교사로 시작한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호도 자신의 계획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선우는 이런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는 것을. 예전에는 자신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기만 했다면 이제는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아, 아빠가 정말 미안했어. 이선우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을 차별해서. 아버지, 이제 됐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변하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정말 공평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저희가 아버지 모실 거예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오빠 혼자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선우는 이런 자녀들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바뀌니까 아이들도 따라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선우의 변화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도 좋아졌고 딸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선우는 미숙과 마당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무슨 말이에요? 정호를 도와주지 않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 미숙은 남편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만 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아이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이제야 공평하다고. 그건 그런데 혹시 나중에 정호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하면 어떡하지? 이선우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딸들이 이해해주고 가족 분위기도 좋아졌지만 만약 정호에게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정호가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면 그때도 스스로 해결해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보, 이선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나이를 생각해보면 정호가 우리를 더 많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이선우의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는데 지금처럼 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정호에게는 오히려 불공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딸들은 시집 가서 각자 살림이 있는데 정호만 우리를 책임져야 하는 건 그것도 불공평한 것 같아요. 미숙도 이런 고민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요즘 시대에는 또 다르다고 하던데. 며칠 후 이선우는 우연히 동네에서 비슷한 나이의 김옥남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도 아들 하나, 딸 둘을 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선우는 김 씨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지금의 변화된 상황까지. 김 씨는 이선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우리 집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정말요? 네, 우리 큰딸이 그러더군요. 왜 오빠만 도와주냐고.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정이 적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어떻게 하셨어요? 글쎄요.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딸들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아들을 완전히 안 도울 수도 없고. 두 사람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답이 명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이선우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아, 솔직히 말해봐. 아빠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런데 이선우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정호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하면 어떡하지? 이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물론 힘들겠지만. 미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일이 생기면 저희도 함께 도울게요.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선우의 마음속 고민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딸들은 시집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가족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딸들도 똑같은 자식이고 아들만 특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는데 그런 책임은 그대로 두고 혜택만 없애는 것이 공평할까요? 이선호는 정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이선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에 정답이 있기는 한 걸까? 어쩌면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정답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선호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들과 딸을 정말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통적인 장남의 역할과 현대적인 평등의식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선호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이 이선호와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